안녕하십니까, 김도훈 평가사입니다. 오늘은 좋은 부동산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건물을 임차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권리관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권리관계의 판단은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하는 등기부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등기부에는 갑구와 을구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갑구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을구에서는 소유권 외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즘 많이 문제되는 전세 대출, 그 다음에 앞에 선순위 임차인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들이 이 을구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들어가는 부동산이 전세다라고 하면 그 전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근데 만약 그냥 임대차 관계다, 월세로 그냥 넣을 거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러한 관계는 또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물적 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자, 건물을 들어갔을 때 우리는 편안하게 사용하고 싶은데 해당 건물이 위반 건축물이다 라고 하면 원상회복 명령 같은 것들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유자한테는 이행강제금 같은 것들이 부과되어서 임차인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원상회복 명령 같은 것이 떨어져서 해당 부동산을 철거하거나 없애게 된다고 하면은 임차관계에서 대단히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이 위반 건물이냐 아니냐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현황도, 즉 도면이라는 것을 발급받아서 해당 내가 임차하고자 하는 부분의 위치나 면적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 가서 무엇을 확인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전기 계량기 같은 경우는요, 건축 인허가 발할 때 개별 호수들이 정해진 거에 따라서 계량기가 발급이 됩니다. 가스 계량기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신청을 하면 좀 추가로 증설이 가능한데, 전기 계량기는 건축할 때부터 발급을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304호인데 계량기에 304호라는 것이 없다 라고 하면은 304호는 어떠한 경우에든 이상하게 발급을 받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는 건축물 현황도 상에 아니면 건축물 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호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곽에 있는 전기 계량기의 호수와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호수가 맞는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주택 임차 시 필수 확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 사항은 반드시 주택이든 상가든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주택인 경우에는 계약자 명의를 반드시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대리인이 전세로 임차를 주고 월세로 주인한테 계약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나는 그 실소유자와 계약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등기부 상에 있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계약자를 확인해야 되고, 뒤에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6자리가 이제 등기부 사항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이 번호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건물이 여러 명의 지분권자와 같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부부가 같이 공동 소유를 하는 경우가 있거나 가족이 같이 공동 소유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공동 소유자들이 모두 이름을 써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계약서를 차결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어, 전세든 월세든 돈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는 이 등기부상의 명의인의 통장으로만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부모님 소유인데 아들이 관리한다
라는 명목 안에 아들 통장으로 뭐 입금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소명하는데 대단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계약을 하는 거, 다음으로 등기부상의 명의인에 있는 통장으로만 모든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또 소명이 불분명해서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세 세입자라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월세 중에서도 보증금이 많다라고 하면 또 문제가 되겠죠. 전세 세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선순위 담보대출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앞에 선순위 대출이 얼마나 많이 잡혀 있는지, 내 보증금은 안전하게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죠. 해당 부분들은 공인중개사 분께서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앞에 선순위 담보대출 여부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등기사항 증명서, 즉 등기부의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다음으로 전입세대 열람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내 호수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전세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 건물에 세입 들어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앞서 선순위로 전입세대 하신 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월세라고 하면 크게 보증금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은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세로 들어간다고 하면 반드시 이 부분도 확인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자, 다음으로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의 확인은 건축물 대상의 위반 건축물 여부도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건축물 대상의 층 구분을 보면 층에 6개 호가 있다, 7개 호가 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장을 가보니까 분명히 이 건물은 건축물 대장상 4개의 호가 등록되어 있는데 6개가 있다 라고 하면은 일부 건물은 쪼개기로 나누어져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즘 신축들은 쪼개기 하는 거를 좀 더 못하도록 많이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원룸이 붐이 이루었을 때는 이렇게 쪼개기 건물로 쪼개기로 해서 방수를 늘리는 작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월세라고 하더라도 월세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에 층에 몇 호가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3층에 몇 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가봐서 몇 호가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고 나도 그 호 안에 있다라고 하면 안전한 거고 그렇지 않고 뭐 해당 층에 4개 호밖에 없는데 6개 호다. 그런 경우에는 약간 뭔가 불안한 상황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공인중개사분께 명확하게 설명을 요청하고 소유자한테 확인을 받는 식으로 해서 입주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기 계량기의 독립 여부도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나는 306호에 입주를 하기로 했는데 계량기 표시에 보니까 복도 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공용 부분 뭐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104호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1층에다가 근생을 여러 개 쪼개서 허가를 내고 그 계량기를 받은 다음에 그 계량기를 원룸 계량기로 전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량기에 있는 호수와 내가 실제 들어가려고 하는 호수가 일치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한전을 통해서라도 계량기 호수 위치가 맞는지를 판단을 해 보셔야 됩니다. 즉 306호면 306호 계량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 현황도 즉 도면을 발급받아서 내가 들어가려는 306호의 위치와 건축 현황도 도면상에 있는 위치가 맞는지를 판단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법률적, 물적 판단을 하고 나서는 최근 이슈가 되어오는 것은 성범죄자들이 내 집 인근에, 내 집 건물에 사는지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됩니다. 물론 예전에도 이슈가 됐지만 요즘에는 사회가 많이 또 더 험악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려고 하는 건물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서 해당 건물에 그러한 유사한 사람들이 아니면 인근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상가 건물 임대 시 필수 확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 건물은 주거 건물과 다르게 해당 목적을 가지고 해당 건물을 내가 식당으로 쓸 건지 아니면 사무실로 쓸 건지 어떠한 다른 특정 용도를 가지고 임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특정 용도에 맞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항들은 토지와 관련되고 건물과 관련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상에서는 해당 지역의 해당 토지의 용도 지역 및 이용 상황들에 대해서 어떠한 용도로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들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상에서 판단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 좀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상에서 판단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보면은 해당 후에 이전 용도가 아니면 기존 등록되어 있는 용도가 명시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한다라고 하면 그 업종은 근린생활시설 내에만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이어야 되는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로 바꿀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대장상만으로는 확인이 좀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관공서 확인을 통해서 해당 들어가시려고 하는 호실에 이러이러한 업종을 내가 개설하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한 여부인지를 판단해 보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택과 같이 이것도 위반 건축물인 경우에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위반 사항들이 간단한 처마나 뭐 이런 것들의 철거다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죠. 철거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구조적으로 뭔가 아니면은 위반 건축물을 뭐 복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다시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물 현황도에서 위치랑 면적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1층 건물인 경우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그쪽을 터서 상가로 쓰고 상가로 임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사용한 외부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냥 상가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게 원상회복 명령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다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 철거 비용, 그 다음에 원상회복 비용, 그 다음에 그 계약 내용과 바뀐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현황도상에 적법하게 허가받은 부분에 내가 임차를 하고 있는지 지금 있는 부분이 현황을 봐서는 상가로 쓰이고 있는데 현황도나 건축물 대장으로 봐서는 또 주차장이나 아니면 다른 용도, 주택이나 뭐 이런 거로 사용되고 있었던 건지 기재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좋은 부동산, 임차 건물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